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피해자 한 분이 오셨는데 서울에 사시고 처음으로 결혼하셨는데 나이가 지금 한 50을 바라보고 계신 분이에요. 또 여성은 베트남 여성 26세, 지금 가출한 지가 2주 되셨어요. 다행히도 이제 피해 예방을 위해서 이게 동영상 협조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말씀 안 하시고 고개만 끄덕하세요. 여성이 한국에 왔을 때 가장 처음 보였던 행동은 고향에 가고 싶다. 그리고 오자마자 눈물을 흘리면서 울었다. 부모님 보고 싶다. 이런 내용으로. 여기서 이상한 점이 이제 하나가 밝힌됐어요. 나이가 26세 되는 여성이 고향에 부모님이 보고 싶다고 눈물을 흘리는 것은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그 사유 중에 첫 번째가 고향에 부모님이 아프다거나 어떤 조금 안 좋은 상황으로는 부모님을 핑계를 대면서 다른 사연이 있겠죠. 가령 진심으로 사랑하는 전 남편이 있다거나, 또는 법적인 관계는 아니더라도 사실혼 남편, 또는 그 둘 사이에 어린 자녀가 있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이런 여성처럼 말로는 부모님 보고 싶어서 울기는 하겠지만, 부모님이 아프다거나 지극한 효성이 있다면 눈물도 나긴 하지만 26살의 행동으로는 약간 의심스러운 행동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반면 우리 남편분은 제가 보니까 마스크를 쓰고 오셨지만 제가 이제 마스크를 벗고 확인을 했습니다. 인물이 참 좋은 인물이에요. 그리고 성품도 좋아 보이고 벌써 이제 저와 수차례 통화도 하고 오늘 이제 일찍 오셔가지고 몇 시간 또 대화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 7, 8매 정도의 자료를 만들어서 영상을 촬영하는 거니까 조금 신빙성이 있을 거예요. 100%는 아니겠지만. 우리 남편분의 제가 본 느낌은 좋았어요. 예의도 바르고, 다만 이제 남자로서 대화를 장시간 해봤고 통화도 해봤지만 목소리가 좀 적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문제는 여성을 대하는 태도라든가 리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좀 떨어지는 그런 포함되는 내용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성이 좀 실증을 느낄 수 있을 수도 있다. 추측을 하는 겁니다. 지금 아내가 가출한 지가 2주 되셨고, 아내의 말은 집에 있어서 답답하고 일도 하고 싶다. 이런 내용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결혼업체, 인터넷으로 통해서 결혼 당사자를 모집하는 그런 업체인데, 개인정보 때문에 업체 이름은 말할 수 없지만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저에게 피해 상담을 의뢰한 사람이 이분이 결혼한 업체에서 3명 나왔어요. 확인된 것만. 물론 이분들의 말만 전적으로 믿고 피해다 아니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어쨌든 3명의 남성이 이 업체에서 피해를 당했다고 상담한 사실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점은 또 발견됩니다. 우리가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이제 수차 말씀드렸지만 베트남의 경우 지금도 아내가 한국에 입국하는 그 항공료를 비롯한 모든 비용이 평균 전국적인 국제련 중개업자들의 상황은 2천만 원 정도가 지출이 돼요. 계약금은 980이 됐든 1,500이 됐든 상관없이 여성이 한국에 입국하는 그 순간까지 지출되는 모든 비용, 학원비, 결혼식 비용, 혼인신고비, 항공료, 용돈, 생활비까지 포함해서 모든 비용이 2천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요. 그런데 이분은 한 4천만 원 정도가 들어갔어요. 또 결혼업체한테 준 돈만 3천만 원 정도. 맞습니까? 예. 자, 그렇다면 이것은 벌써 비용에서 차이가 커요. 그렇다면 비용이 추가가 되려면은 하객이 많다거나 해야 되는데 여기는 대략 한 100여 명 정도 오셨어요. 그리고 특별한 상황이 아닌데도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여성의 사진도 제가 봤는데 뚜렷하게 예쁜 여성도 아니에요. 자, 그리고 여성이 한국 생활을 하면서 잠을 잘 못 자요 또. 그래서 수면제를 사달라 또는 했기 때문에
그 수면제가 일반 약국에서 사는 수면제보다도 강도 높게 남편이 직접 병원에 가서 제조를 한 약을 섭취를 하도록 도와줬어요. 그리고 또 여성이 하는 말이 우울증이 생긴 것 같다, 또 머리가 아프다, 병원을 가자고 하고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고민을 한다거나 몸이 아프다거나 이런 것은 다 마음속에 병이 있거든요. 어떤 그 말 못할 그 사연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은 이미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사연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 사연이 크냐 작으냐 요 차이고, 그 큰 사연이 과연 현재 결혼한 남편과의 어떤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느냐 없느냐 요 차이가 날 뿐이지 그 사연 없는 사람은 없다고요. 그런데 이 내용은 이미 지금까지만 들어봐도 답이 나와 있어요. 웬만큼은. 자,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사연을 남편에게 공개를 합니다. 다는 아니지만 정말로 말 못할 사연이 아니면은 사랑하기 때문에 남편에게 고백을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가진 기본적인 그 본심이에요, 본심. 그런데 고백을 하지 않고 3개월을 동거를 했으나 가출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2주가 됐어요. 그리고 가출하기 전에 있었던 일들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잠을 못 자고 강도 높은 약을 처방을 받고 또 우울증이 있다고 자신이 얘기하고 머리가 아프다 병원에 가자, 그리고 고향에 부모님 보고 싶다 울고 나이에 안 맞는 행동, 그리고 그 이미 어떤 큰 스트레스라든가 어떤 그 말 못할 그 고민이 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을 남편이 사전에 알았다면 결혼 안 할 수가 있는 확률이 높고 이런 위험성을 안고서 굳이 결혼할 이유가 없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2018년 12월에 결혼을 했고 2019년 12월 딱 1년 만에 코로나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한국 시험이 연기되고 해서 1년 만에 입국을 했는데 3개월 만에 가출을 했다. 자, 3개월 만에 가출했다는 이 3개월에 우리 국제결혼 준비자 여러분, 지금 국제결혼 하시는 여러분 중점을 두셔야 돼요. 과거에는 공항에서 도망을 간다거나 뭐 길어야 며칠 만에 도망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한 달 미만에 가출하는 경우가. 그런데 3개월 만에 가출했다는 이 상황은 소개자가 빨리 도망을 간다거나 할 경우에는 손해배상이라든가 이런 면책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면책권을 받으려고 여성에게 지시해서 최소한 3개월은 사라지고 도망을 가야 한다. 도망이라는 말을 왜 쓰냐면은 아기 낳고 뭐 몇 년을 살았다거나 아기가 없더라도 뭐 몇 년 행복하게 살았다거나 이것이 아니잖아요. 이게 3개월 살았어도 이게 고통 속에 살았는데 가출했다? 집을 나간 것을 가출하고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아내의 의무를 전면 거부하고 준 사기견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행동을 하고 가출한 여성에게는 도망이라는 표현이 맞기 때문에 도망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남편의 판단이 있어요. 이러한 아내가 어찌됐든 미우나 고우나 정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처음으로 결혼하셨어, 이분은.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든 한 70% 80%는 아내가 돌아와서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고 판단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조금 지적을 해드렸어요. 그런 건 옳지 않다. 왜냐하면은 문제가 많고 자신의 고민과 슬픔을 얘기하지 않는 여성, 그리고 가출한 여성에게 무슨 미련을 두느냐. 우리가 미련을 두고 신뢰를 주려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자녀를 낳고 잘 기르고 행복한 가정 속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가출을 한 아내에게는 그 말이 맞아요. 그렇지만 지금처럼 잠자리 문제에서도 문제가 있었거든요. 잠자리도 그냥 나무 토막처럼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건 무반응이에요. 무반응.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서 자궁이 아프다 그러니까 빨리 끝내고 나를 쉬게 해달라.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부부관계를 하는데 거기가 아파서 못하는 경우는 아주 드문 일이죠. 그래서 그것도 좀 의심스러운 거예요. 자, 이런 것이 있었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결정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남편이 출근을 하거나 퇴근을 하거나 소파에 앉아서 관심을 안 주는 거예요.
아내도 또 남편에게 불만이 있었어요. 그 불만 중에 하나가 문자로도 보냈고 대화로도 했었는데 재미가 없다. 그리고 나에게 관심이 없다. 그리고 힘들다. 내가 남편과 대화를 해보니까 재미가 없는 건 맞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재미없는 남편이라고 해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남편이란 존재 자체가 제가 남자를 떠나서 확인을 해보니까 하자가 없어요. 저 정도면 훌륭한 남편감이란 말이에요. 일단 외모도 굉장히 잘생겼고 또 성품도 좋아요. 오히려 조용조용하고 말 많은 남편보다는 점수를 딸 확률이 높은데 아내가 이런 행동했다는 것은 핑계거리라고 할 확률이 높은 거죠. 물론 아내 측 얘기는 안 들어봤지만 남편과 장시간 대화를 해서 얻은 결론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체 측에 이런 내용을 전달했고 통역자의 말로는 아내 측의 말을 전달받고 번역을 해서 남편에게 들려준 거예요. 아내 측의 말, 같이 살면 서로가 불행할 것이다. 이혼을 생각하라. 이렇게 전달을 남편이 받았습니다. 자, 이 내용은 우리가 뭐 딱히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도 각자 판단을 해보세요. 제 판단이 옳은지 여러분의 판단이 옳은지. 그리고 이제 남편이 눈치를 채거나 어떤 그 느낌을 못 받은 걸 수도 있는 상황이 또 있어요. 그 내용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아내가 다른 남자와 통화를 하거나 어떤 하는 느낌은 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통화를 할 때 비밀리에 한다거나 비밀 설정을 해가지고 몰래 한다거나 할 경우에는 남편이 모르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은 확인이 안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조금 참고할 사항이 처음 만났을 때는 적극적인 여성이었어요. 그러나 그래서 남편도 그 여성과 결혼을 선택했는데 결국에는 한국에 와서는 이처럼 남편이 퇴근해도 반겨주지도 않고 소파에 앉아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거나 어떤 그 애정이 있다면은 벌떡 일어나서 끌어안기도 하고 뽀뽀도 하고 또 이렇게 빨리 서둘러서 저녁 식사를 대접하지요. 그런데 그런 것이 없었다는 거. 식사도 같이 이제 부부가 같이 했다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는 고향에 가고 싶다고 했는데 이제 시간이 이제 좀 지나면서 이제 일을 하고 싶다. 그리고 남편에게 심지어 알바 천국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여주면서 좀 알아봐 달라고 부탁을 한 사실이 있어요. 그리고 가출을 한 후에 남편이 문자를 보내거나 연락을 했을 때 4일 만에 다시 집에 오고 싶다고 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 상황은 집에 오고 싶은 마음이 있냐고 남편이 보냈을 때 문자가 온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아내가 분명히 집에 다시 갈 생각이 있다고 전달을 했는데 이 사실이 있기 전에 아내가 가출을 하고서 남편은 바로 결혼중개업자한테 이 사실을 알렸단 말이에요. 알리고 난 다음에 아내가 집에 다시 오고 싶다는 문자를 보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혼중개업자는 지시를 했을 수가 있는 거죠. 추측으로도. 그러니까 이런 것이 좀 의심스럽기도 하지만 100%는 아닙니다. 이런 상황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결혼중개업자가 자신이 혹시 남편이 손해배상을 하면 어떻게 될까 면책권을 받으려는 순수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또 중요한 상황은 아내가 이상한 행동했어요. 이상행동. 자해를 했는데 아내의 여자친구가 결혼중개업자에게 보낸 사진이 있었습니다. 제가 확인했는데 그 사진을 보니까 아내가 카트칼 비슷한 걸로 이게
종아리 부분을 한 20여 군데를 깊은 상처는 아니에요. 보니까 가볍게 어쨌든 그것도 보통 사람은 못하는 거죠. 어떤 비장한 마음이 없이는 이렇게 칼로 자해를 해가지고 상처가 난 사진을 찍어서 촬영해서 어찌됐든 결혼업자가 다시 또 남편에게 보내준 거예요. 맞죠? 예. 그래서 그것을 저도 이제 판독을 하면서 나름대로 이런 행동을 한 이유가 이미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엄청난 고민과 스트레스가 쌓여있는 상황에서 우리 한국 남편이 남편감으로는 훌륭하긴 한데 같이 살기에는 100% 양이 안 차고, 그래서 그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할까요? 어떤 애정도 이런 것이 남편감으로는 한 50에서 6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좀 더 그게 높았으면은 남편에게 내가 이런 고민도 있고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습니다. 우리가 방법을 찾아봅시다 해가지고 대화를 했을 건데, 그런 대화할 만한 남편으로 인정을 안 했기 때문에 가출을 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자기만의 어떤 고민과 그 슬픔, 스트레스를 우울증이라는 이런 거, 또 잠을 못 자고 괴로워하면서 자해 비슷한 걸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만 제가 할 뿐입니다. 남편분도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별다른 또 상황이 있다거나 할 경우에는 또 영상 촬영이 끝난 다음에 저한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사진을, 자해한 사진을 결혼업자가 남편에게 보냈고, 그 결혼업자는 아내의 여자친구한테 전달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내용이 왜 이렇게 나한테 보냈는가, 또 왜 그랬는가를 통화를 했는데, 결혼업자가 전달받은 말을 남편에게 해 주기를 아내의 여자친구가 카톡 통화에서 이런 말을 했다. 그저 아내의 상황이 안 좋다고 하더라. 여기서 끝이에요.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아내가 엄청난 스트레스와 고통 속에서 누구에게도 말 못할 그런 고민이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남편의 고통과 슬픔은 없냐고요. 그러면 아내는 자기 자신의 어떤 목적이 분명히 있고 그 말 못할 그 사연과 스트레스 때문에 이유 불문하고 한국 남편과 결혼했으면은 남편에 대한 책임감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어쨌든 미안하다는 말은 한 것 같긴 하지만 남편과 또 아내가 주고받은 문자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문자예요. 오빠는 절대 성격이 변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문자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 문자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남편이 자신을 재밌게 해주지 못한다거나 뭐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 어떤 자기의 면접권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행동도 있을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양쪽을 다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모님이나 남편이 감금하고 자기를 때릴 거라고 하면서 의심하고 할 수가 있다. 한마디로 자기가 가출을 했기 때문에 자신을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싫어할 거고, 부모님이나 남편이 감금을 하거나 때릴 거라고 자기 스스로 판단을 해가지고 그 내용을 남편한테 보낸 거예요. 남편은 내가 보기에는 그런 상황이 아닌데, 그렇다면 이 내용 자체도 아내가 어떤 착각을 하거나 어떤 우울증 증세가 인해서 이렇게 이런 말을 지어내서 했거나, 아니면은 결혼 중개자가 자신의 면책권을 받으려고 이런 내용을 문자로 보내라 지시를 할 수도 있다는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100%는 아니지만. 자,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몸이 아픈 아버지가 다시 일하러 간다고 하며 그 소식을 들은 아내가 눈물을 흘렸어요. 남편에게는 장인이지만 아내에게는 자신의 아버지잖아요. 그 효심이 강한 딸이라면은 아픈 아버지가 일을 하러 간다면 눈물 나겠죠. 그렇다면 눈물이 흘리는 이유가 아버지가 아파서 눈물을 흘리는 건가, 아버지가 돈을 벌어야 할 형편이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건 또 다릅니다. 그 만지지 마세요. 예. 여기 만지지 마세요. 만지지 마세요. 이거 동영상 찍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예, 우리 어머니가. 자, 그래서 또 하나의 이제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는데, 아내가 한숨을 많이 쉬었어요. 평상시에도. 이 한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상적인 사람들에게는 안 나와요. 깊은 고민이 있거나, 고민이 깊을수록 한숨 소리도 깊거든요. 그렇다면은 이미 많은 고민이 있다는 것을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도 나왔고, 또 한숨을 많이 쉰다는 내용을 남편이 말씀했으니까 이것은 확실한 거죠. 그렇다면 아내는 많은 고민이 있는 거예요, 지금. 큰 고민이. 그런데 이제 결론적으로 정리해 드리면은 그 아내가 남편을 좋아할 확률은 50% 60%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것이 70% 80% 올라간다면은 그 고민을 털어놓을 겁니다. 왜냐하면 평생 같이 살아야 할 남편이라고 믿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없기 갖추렸다는 것이 가장 결정적인 파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혼인무효 소송을 진행할 건데, 혼인무효가 안 되더라도 용기를 잃지 마시고 그 판시 내용이 중요하니까 혼인무효로 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다 이렇게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다 무료로 도와드리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결정적인 내용이 3가지가 나오는데, 여러분도 한번 제 생각과 일치한지 판단을 해보세요. 우리 현재 다문화 가정을 이루고 있지만 또 앞으로 결혼하실 분들, 그리고 지금 위험에 처해 있는 분들. 첫 번째, 아내가 지극한 효심이 있기 때문에, 부모에 대한 효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있다. 그런데 이것은 포로스의 확률에서 떨어져요. 왜 그러냐면은 나이가 26이 됐고 부모들은 나이 든 딸이 좋은 풍습이 있는 나라 베트남에서 빨리 다른 남편과 다른 남편이라는 말은 지금 이제 전 남편이 있을 때를 얘기한 거고, 남성과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고 잘 살기를 바라거든요. 또 아내 역시 나이 든 딸이든 아들이든 집에 있으면 조금 뭐 이제 좀 비약적인 말로는 걸리적거리고 귀찮아요. 빨리 장가를 가거나 시집을 가길 바래요. 또 당사자들도 마찬가지고 빨리 결혼해서 그 집안을 나오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소망을 하고 있고. 자, 이것은 안 맞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저는 개연성은 있지만. 두 번째, 자, 이 여성이 숨겨둔 자식이나 남편이 있다고 저는 약간 높은 확률을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 만난 남편이 달갑지 않고 이 전 남편 및 숨겨둔 자식을 미래를 위해서 한국에 와서 돈을 벌고 가겠다, 이런 확률이 높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연관성 있는 3번째 내용이지만 경제적인 어려움, 이미 부모님이나 아내 자신이 베트남 고향에서 큰 빚을 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빚을 우리 남편에게 얘기했을 때 이것은 들어주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한국법으로 내가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인가, 이런 두려움도 있어서 이런 가출을 했고 뭐 집에 들어오겠다 안 들어오겠다 이런 문자를 보낸 것이 아닌가, 또 뭐 감금을 한다고 한다 이런 내용을 보낸 것이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 판단이 어느 것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더 이제 대화를 마무리하고 이분에게 저는 나름대로 도움을 드리고 잘 해결되기를 기원을 합니다. 오늘은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